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간암 신약 FDA 리서브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태한 전 대표가 이 HLB의 바이오 부분의 이제 총괄 회장으로 선임이 되었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제 주가는 2% 가량 상승한 정규장에서 53,9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이후에 나왔던 이제 내용인데요. 이 바이오 산업에서는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의 어떤 조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금요일 오후에 났던 이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HLB 그룹의 바이오 부분의 총괄 회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HLB 신약 개발을 이끌던 핵심 경영진이 모두 교체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엘레바 테라페틱스의 정세호 전 대표가 물러났죠. 결국 이제 두 번의 CRL을 맞으면서 이런 어떤 사항들이 영향을 좀 줬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동안에 HLB 그룹의 CTO 겸 항상 이제 IR 할 때 좀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한용의 이전에 이제 생명과학 대표가 많이 이제 IR 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용의 대표도 이제 그룹을 떠났습니다. 2020년도부터 5년간 HLB 그룹의 신약 R&D 전략을 총괄했는데, 여기도 떠나고 새롭게 이제 바이오 부문의 총괄 회장으로 이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영입이 된 거죠. 진양군 회장이 이제 66년생이고 이 김태한 영입한 이제 회장 같은 경우에는 5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진양군 회장보다도 한 9살 정도 많으신 분이죠. 진양군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사회장으로 지난달에 물러나서 지금 이제 회장직은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이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에서 이제 삼성전자 부사장도 이제 역임을 했고요. 전략적인 어떤 전략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획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초기부터 2000년도 초기부터 반도체 신화가 바이오 부문으로도 다시 한번 열 수 있겠다 이러면서 초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를 역임하면서 CDMO 산업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까지 바이오 부문을 일구었던 핵심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사실 HLB 입장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CMO, 그러니까 CRL이라든지 CMC 관련되는 이슈에서 항서제약도 이제 이 부분 관련되는 실무 경력이 있는 부사장들을 작년에도 영입해서 진행합니다만, HLB 쪽에서는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개발 인력 관련되는 부분에 좀 국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상업화와 이 글로벌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태한 대표의 이 선임은 상당히 주가 측면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도 의미 있는 선택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HLB가 신약 관련되는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전열을 정비한 것이다. FDA 리서브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케미칼 의약품에 비해서 굉장히 난이도도 높고 공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백신의 CMO도 역임하면서 글로벌 빅파마와 관계 정립들을 많이 해와 있는 업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표가 선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파이프라인의 FDA 허가 이상의 의미를 분명히 가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의 리서브미션을 1월 달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파이프라인인 리라프라티닉 같은 경우에도 FDA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을 또 이벤트로 가지고 있고요. 계열사 쪽에서는 카티 관련되는 고용암 쪽에서 임상 중간 발표가 상반기에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예정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김태한 대표의 선임은 상당히 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뭐 CMO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대행으로 생산해주는 바이오약품의 어려운 과정들을 대량으로 생산해주기 때문에 뭐 제조 역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CMC에서 중요한 뭐 품질 관리 그 다음에 FDA라든지 EMA의 규제 대응 관련되는 경험이 있는 김태한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대감이 중장기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의 어떤 기사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발성 어떤 그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승인 이후에 장기적인 어떤 파이프라인 확장과 기업의 볼륨업을 위해서 이 컨트롤 타워 구축을 착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인 지연의 어떤 원인이 임상 데이터의 근본적인 결함은 아니잖아요. 안전성 유효성의 문제가 없고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항서제약도 바이오약품으로는 허가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임상 과정이 이 가남은 이제 뭐 아시아권 특히 중국 쪽에 환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서양인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떤 삼상 설계였고 생산시설이라든지 CMC 완성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FDA 어떤 업데이트에 좀 미달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김태한 회장이 합류하면서 이제 고객 유치는 그 CDMO 회사로 성장했었기 때문에 빅파마와의 어떤 고객 유치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협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딜 관련되는 부분들을 풀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이 있을 거고요. 대규모 설비 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빠르게 이제 글로벌 탑티어로 올라갈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까지 전 과정을 초대 대표부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글로벌 CDMO로 성장시킨 경험이 FDA라든지 EMA 규제 간의 어떤 소통, 그 다음에 품질 시스템 구축은 당연했겠죠. 아니면 이제 빅파마 거래를 못했을 거니까 장기적인 어떤 사업 구조 설계에 대한 어떤 실전 경험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HLB도 단순히 단일 파이프라인 리보세라니 외에 기타 이제 추가된 어떤 바이오 자산 전반을 글로벌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시스템 전반의 어떤 재정비에 딱 적합한 어떤 인적 자원의 영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는 임상, 허가, 생산, 사업 개발이 개별 조직 단위로 분절되어 있었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연구개발 성과를 반복 가능한 성장 모델로 전환한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어떤 그동안의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갖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보세라닙의 어떤 간암 관련되는 부분의 포션도 지금 1차 치료제가 기존의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로슈 제품,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주, 임주노, 그 다음 브리스톨마이어스케어의 옵티보, 여보이가 승인되면서 치료 선택지는 지금 이제 이 세 가지 조합으로 1차 치료제가 지금 메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비교해서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마브의 어떤 병용법은 티로신 키나제 경구용과 그 다음에 이제 주사제 형태인 면역감문 억제제를 캄넬리주마브를 병용하기 때문에 앞서 이제 허가된 제품들하고는 차별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맥주사 기반의 항체 치료에 한 것보다는 경구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약의 어떤 수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혈 관련되는 위험 관리가 기타 앞서 허가된 제품보다는 좀 용이하고요. 의료 접근성의 어떤 현실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어떤 표준요법이 될 수 있는 포텐셜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상적인 어떤 간극을 세울 수 있는 대안적 어떤 선택지로의 어떤 역할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리스 310은 아시아 지역의 어떤 비중 자체가 가반을 넘는 어떤 구조로 설계가 되어서 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 환자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낮아 있는 부분들을 외삽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추측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외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시밀러를 할 때 이제 외삽 관련되는 부분에 오리지널이 어떤 적응증에서 허가로 하면 나머지 적응증에서도 임상을 진행하지 않아도 외삽으로 적용해서 허가를 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소구 환자 비중이 낮다 하더라도 아시아 지역의 어떤 비중이 많은 것들을 소구 환자에도 적용할 수 있는 외삽 가능성을 보다 이제 엄격하게 이제 검토하는 과정으로서 이 지금 허가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김태환 회장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어떤 단순히 리보세렘 허가뿐만 아니라 리보세렘 이후에도 개발과 생산 허가 체계를 설계하는데 초점을 좀 거시적으로 맞춰질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죠. 장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양봉이 거래를 실어서 연초의 어떤 흐름들이 출발 흐름들이 한 5% 이상의 상승을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에서는 한 1% 정도 흐름들을 좀 보여서 양봉으로 일단은 연초 흐름들을 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상으로 보면 공매도 쪽에 거래는 이 한 자리 숫자로 지금 줄어 있습니다. 거래는 이제 오늘도 100만 주를 넘겼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100만 주가 넘어가는 어떤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보유 잔고 같은 게 아직 거래량이 뭐 한 500만 주, 1000만 주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커버링 매수의 어떤 가능성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은 체결이 상한보다 소폭 많은 정도였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이제 의미 있는 어떤 구간으로 좀 들어가고 있죠. 최근에 수급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 흐름들을 오늘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연말 이후에 연초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1월 2일 날 보여주고 오늘도 상단 태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인 52,000원대의 지지 흐름들을 장중에 보여줬고 아침에 이제 고가를 10시, 11시에 넘어섰다가 박스권 흐름을 보여줬다가 이제 장중에 54,2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53,900원,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에서는 54,100원 정도로 흐름들이 나쁘지 않죠. 수급 흐름들도 외국 기관들이 같은 방향으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 창구 쪽에서는 이제 공매도 쪽이죠. 메릴린치, JP모간, 그 다음에 단타인, 미래에셋, 그 다음에 공매도는 신한, 그 다음에 매도 쪽에서는 이제 같은 공매도 쪽인 한국에서 그 다음에 단타인, 그러니까 지금 단타 창구 아니면 공매도 창구로 물량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100만 주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차트상 중요한 부분들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면서 거래량이 이제 200만 주 이상, 가장 베스트는 500만 주에서 뭐 1000만 주 이상 터지는 양봉으로 요 6만 원대 라인들을 강하게 넘어가는 지점이 리서브미션 모멘텀 전에 형성을 시켜주느냐가 일단 1월 달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이전에도 이제 급등하는 어떤 흐름을 2024년도 연말로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2023년도 말이죠. 이때도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고 태깅을 강하게 하면서 거래량이 일단 이 터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2024년도에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태깅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태깅하면서 돌파를 6만원 구간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52,000원은 이제 이전에 좁았던 박스권의 상단이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도
같이 겹치는 지점이니까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6만원대로 붙여주는 양봉이 형성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